안녕하세요. 제 시간에 니가 단돼지있다. 같이 들려라 가요 안치씨. 가드세대 덤너드이.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셨군요. 밖에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도 여름이 되면 그 소리만 들으면 목덜미가 서늘해집니다. 찬물 한 바가지가 등 뒤로 쏟아지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요. 오늘은 평상 위에서 있었던 등목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저, 그리고 한 바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여름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선풍기 한 대 가운 집안 식구의 더위를 다 식혀주던 때였지요. 밤이 되어도 방 안은 푹푹 쪘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평상을 내다 놓고 저녁을 먹고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평상은 나무로 짜은 것이었습니다. 앉으면 비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 동안 볕을 받아 나무 표면이 따뜻했지요. 거기 등을 대고 누우면 나무 냄새와 마당 흙 냄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기지고 뜨거워진 흙에 찬물이 닿으면 훅 하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비온 뒤 흙 냄새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범프물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몇 번 눌러야 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나오는 물은 미지근했지만 조금 지나면 서늘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여름마다 저는 등목을 받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마당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리 와서 엎드려 봐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평상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나무의 온기가 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가지에 물을 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그 소리가 나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리키시 다 나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등 위로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아디아기 하늘야 초 현영디탄디. 걔는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세 아니 생태니데 회장대가 관원원 대장옥을 살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는 매미 소리도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매미가 정말 멈췄을 리는 없겠지요. 다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소리가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낮게 웃으셨습니다. 차갑지,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는 다시 물을 부으셨습니다. 2번, 3번. 찬물이 등을 타고 흘러 평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나무 틈 사이로 물이 새어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참 규칙적이었습니다. 물이 다 흐르고 나면 아버지는 비누를 손에 문질러 거품을 냈습니다. 빨리 비누였습니다. 향긋한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알싸하고 조금 쓴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등을 문지를 때는 거칠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으니까요. 그 손이 등을 훑고 지나가면 따끔거리면서도 시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8살 무렵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 매미가 어찌나 울어대던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저녁에 아버지를 따라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평소보다 오래 물을 퍼 올리셨습니다. 바가지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2개, 3개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너 낮에 밭에서 나 도와주었잖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지. 어른 몫을 했으니 어른 대접을 해줘야지. 그러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바가지 한 바가지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에 닿는 물의 서늘함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낮 동안 밭에서 흘렸던 땀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시원해지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름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야, 한 바가지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부모님께 인정받았던 순간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던 기억이요. 아버지만 물을 부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일이 바쁜 날이면 아버지는 해가 다 지고도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날은 어머니가 대신 저를 우물가로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은 아버지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대야에 물을 받아 마당 한쪽에 잠시 놓아두셨습니다. 낮 동안 데워진 마당 공기 속에 물을 두면 찬 기운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어주시는 물은 아버지의 물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미지근함이 늘 반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아버지보다 작았습니다. 굳은 살은 있었지만 손가락이 가늘었습니다. 등을 문지르는 손길도 힘보다는 정성이 앞섰습니다. 한 곳을 오래 천천히 문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리셨습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예시어 티키지 디하운셔에서 거티케세 니디도또 오려더디아랴. 그저 음만 있는 어머니만의 가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누가 등목시켜줬어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셨지. 할머니도 이렇게 노래하셨어요. 그랬지. 나도 몰랐는데 어느새 나도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물줄기 하나에도 이어진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 손길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9살 되던 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흙이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풀도 누렇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펌프물의 손잡이를 아무리 눌러도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을 더 눌러보셨지만 마른 새소리만 났습니다. 철컹철컹 와이신 뒤에도 젤나여 테이디가 이사는데 다음시 그 소리가 어찌나 허탈하게 들리던지요. 무제티현상에 즉하여 검탐다간 데가다. 그의 여름은 등목을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양저양이시 가 마실 물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양동이를 들고 동네 어귀에 공동우물로 가셨습니다. 거기야 이에 공경가라한 체험거래날이 더 파시스가 되기 디오티십다이 브라다 거리야 관악정이 선대시모 비웠더 한참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니니야 나한테 대디형 제뒤 이어가는 뒤가 세자의 노벤세오제의 신뢰니다. 저도 몇 번 따라 나섰습니다. 공동우물 앞에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동이끼리 부딪히는 새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어른들은 부채질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다른 집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은 멀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양동이가 넘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물은 반쯤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어온 물은 밥 짓는데, 마시는데 먼저 쓰였습니다. 등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뒤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온 식구야 마루에 나와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물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평상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어주신 물은 여느 때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없어봐야 귀한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몸으로 먼저 배운 셈이었습니다. 그 여름에는 유난히 먹구름이 자주 몰려왔습니다. 특히 저녁마다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서둘러 저희 형제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비 오기 전에 얼른 씻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였습니다. 저는 동생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미리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가 훅 날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 특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서늘한 흙과 바람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나면 곧 비가 쏟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손놀림으로 물을 퍼 올리셨습니다. 바가지질도 서둘렀습니다. 그래, 찰박, 찰박, 찰박. 물 붓는 소리마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평상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자꾸 하늘을 살폈습니다. 천둥이 우르릉 울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빨리요, 빨리. 제가 재촉하면 아버지는 웃으며 물을 더 빨리 부으셨습니다. 물줄기와 빗줄기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보물을 붓기가 무섭게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식구가 소리를 지르며 마루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젖은 몸으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구경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마당이 하얗게 밝아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 저녁은 무섭기보다는 신이 났습니다. 씻는 일이 아니라 마치 시간과 달리기를 하는 놀이 같았습니다. 등목은 우리 집 마당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름 저녁이면 골목 전체가 등목하는 소리로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집에서 의악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 집에서도 곧이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네 마당은 담이 낮아서 소리가 훤히 넘어왔습니다. 한 번은 옆집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마당에 나가서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나 겨뤄보자고요. 저녁을 먹자마자 저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냐? 야네 오세요 나가이 반탐 대회밥대요 바인대 싶다. 대서 시작해. 관뜻후 판출은 되어 기대되다. 곧이어 양쪽 마당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이쪽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아버지도 친구의 아버지도 그 소란에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날은 등목이 무섭기보다는 놀이 같았습니다. 연애하라요 뒤 뭉치에서야 언니하여 하이디. 물이 차가운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담 너머 친구와 소리를 주고받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거품낸 비누 냄새가 이 집 저 집에서 동시에 풍겨왔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털며 잠깐씩 모여있곤 했습니다. 서로의 등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확인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런 저녁이 여름 내내 이어졌습니다. 혼자 하는 등목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도시에 사는 사촌형이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사촌형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형은 마당의 평상과 우물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씻어? 그 말에 저는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욕실이 있다고 형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처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엎드려 봐라. 사촌형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제가 늘 그렇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은 처음엔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형이 먼저 물었습니다. 나 한번 해볼까? 형은 쭈뼛거리며 병상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붓자 형도 저 못지않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차갑잖아. 그 소리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형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원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가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다음 여름에도 놀러 올게. 그때도 이거 하자.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부끄러움 대신 조금 으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에는 없는 것이 우리 마당에는 있었던 겁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할아버지 댁으로 모였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내내 부침개 부치는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뒤섞여 마당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여자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도마즈 소리가 부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우물가에 자연스레 줄이 생겼습니다. 사회안이 생리가 와이지 홍태다 차라에게 시에 타전동 기시시험대 대단히 말 타양제이 쉔타타다 할 큰 지평이 먼저 평상에 엎드리면 작은아버지가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으악 소리가 나면 기다리던 사촌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은 막내 사촌이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마당에 털썩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당에 모인 식구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지 차례가 되면 사촌들이 담벼락에 매달리듯 모여 구경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소리 지르나 내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비명을 비교했습니다. 비누 거품 냄새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번갈아 풍겨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나 어릴 때는 이런 우물도 없었단다. 그럼 어떻게 씻으셨어요? 동네 앞 개울에서 씻었지. 여름엔 형제들이랑 물장 붙이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옛일을 떠올리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 우물도 참 편한 거란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저도 지금 줄 선 사촌들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같은 물줄기 아래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당 곳곳에 모기향이 피워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어둠 속에서 느리게 퍼져 나갔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며 사촌들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사이로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 명절 밤이면 저는 잠들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러던 등목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먼디 디저 펄네어가 응시하던 대학이었습니다.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통을 벗는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등모 갈까?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예제시험 없이 생각 다섯 만하다 판커드 갚아야돼 대답했습니다. 저 오늘은 그냥 씻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날 저는 부엌 옆 작은 씻는 공간에서 혼자 몸을 씻었습니다. 평상에서 나던 웃음소리도 찬물에 놀라 지르던 비명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끼얹고 나오는데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거리를 둔 것인데도 그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종종 혼자 씻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레이티제여세요 카레타 카레라타네 혼화 태어나다 안되지야. 가끔 마당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씻기며 웃는 소리를 들으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아쉬움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에아이테아 제이행님 다신도 무게 과즙 비비가 다바스아나디 하에 더비가이데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17살쯤 되었을 무렵 저도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논일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동생 등록 좀 시켜주련. 저는 처음으로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에 혼자 씻던 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시켜줄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평상에 엎드리게 하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누르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하니 팔이 아팠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채우고 동생 곁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놀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살살 부으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로 했습니다. 한 손으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동생이 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늘 지르던 소리를 이번엔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물을 다 붓고 비누 거품을 내어 동생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동생의 등은 작고 가늘었습니다. 제 손이 그렇게 큰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문지르는 내내 동생은 몸을 베베꼬며 웃었습니다. 간지럽다면서도 그만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일이 되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화제한드 손야시 타자 오지 있다. 동생이나 자녀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물려주던 그 순간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그 사람을 처음 고향 집에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시골 마당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내내였습니다. 그의 사람은 신기한 듯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모기풀 연기가 느릿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은은한 그 냄새가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우물가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다 큰아들이 형혼자 앞에서 등목을 받는다는 게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놀라신 눈치였지만 이내 웃으며 바가지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평상에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원약합니다. 물을 붓기 전에 손끝으로 먼저 온도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차가움에 몸이 움찔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줄기가 등을 타고 흐르는 동안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자랐구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가 그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도시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에나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해 여름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집 마당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평상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물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으셨고 걸음이 느려지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문득 옛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등록 좀 시켜주세요. 다 큰 자식이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놀라시더니 이내 웃으며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누르는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가지를 든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으셨다는 것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떨리는 손을 직접 보니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았지만 손길만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물이 등에 닿는 순간 저는 어릴 적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물줄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아버지께 등록을 시켜드려야겠다고요. 그 다음 해 여름이었습니다. 86년 전원지기자 웨티커덕지에서 한층 동아주더디고 바나나바라란 테니시안 토니우니요. 저는 고향집에 내려가자마자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하트.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다. 내가 뭘 들리지 시다. 답하여 가성. 더우신데 시원하게 씻고 주무세요. 몇 번을 권하니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평상에 엎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넓다고만 생각했던 등이 어느새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그대로 부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등에 먼저 물을 적셔보고 천천히 부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낮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니차야 혼내닥 일겨디거라 지려 하지만 의도 가인요노 허셨대 행감인데 바와유 니자시가 난 니대함에다 백들 한마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향해 물을 부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천천히 거품을 내어 등을 문질렀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물이 무서워서 매미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소리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확한 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렵 집에 처음으로 욕실이 생겼습니다.
마당 한쪽에 딸려 있던 헛간을 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목욕탕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당에는 시멘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페인트 냄새도 오래도록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타일을 붙이는 소리, 못을 박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일꾼들이 흙바닥에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상에 앉아 구경하곤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던 날, 어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새 욕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씻을 수 있겠구나. 야, 너가 샤넬 너무 인테리어 거샤가 누디된 디셔서 있겠구나. 새로 놓인 타일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고무 옷을 처음 만져보았습니다. 매끈하고 차가운 그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네에도 하나둘 욕실을 들이는 집이 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옆집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하늘티 경찰가 안녕. 올해의 대승아 엄지열이 털어내야. 새로 생긴 욕실을 신기한 듯 구경하고 갔습니다. 우리 집엔 아직 없는데 좋겠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첫 더위가 찾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마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욕실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거긴 답답해. 그래도 이게 더 시원하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평상에 엎드렸습니다. 물이 등을 타고 흐르는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담 너머 이웃집 욕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골목의 등목 소리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저녁마다 울리던 그 비명 소리들도 뜸해졌습니다. 편리함이 늘어난 만큼 무언가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여름 내내 마당에서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마치 그것만은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비 오는 날이나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허우가. 그런 날에만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그 시간이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름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한여든 집하스인가 베이가. 그 무렵 아버지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기력이 없어 마당에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해 여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받아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씻겨줄게. 이리 오문.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평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물을 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어 나와 보시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창턱에 몸을 기댄 채 오래도록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니세자녀 시내나 간디 바깥에 어디서요? 하실래요? 완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 하셨어요. 여기서 보는 것도 좋다. 니게라랑 디디트티션 하차다이나 울려다낸 텐트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낮게 쓰셨습니다. 저 녀석들 꼭 너 어릴 적 같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치라네 카트입니다. 내저바샤의 비디지. 앙상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까지 옅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여름 저는 알았습니다. 마당의 물소리와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흐른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별이 뒤 내점에서 더사셔 알았습니다. 펌프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오래되어 위험하다고 동네에서 정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는 평평하게 흙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잡초 몇 포기가 자라 있었습니다. 문희현의성 이안디크더다 덴다니 티오만 모현의나데 시크에 바라이티오만의 근디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지냐다 디가 다닌지 파디어의 보호가 되게 하니 셋이 오여서 하다의 경험되셔의 가비야. 손잡이를 누르던 감촉, 철컹거리던 소리, 처음 나오던 미지근한 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 흙 밑에 묻힌 셈이었습니다. 평상도 낡아서 진작 치워졌다고 했습니다. 마당은 그저 넓고 조용한 빈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많이도 시선 타더디 여기엔 허이죠. 포폰다 마시는 니가 이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샤이시오 베이더라 태어난지 겨우 달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편리했지만 등을 타고 흐르는 그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씻고 나와 마루에 앉으니 매미 소리만 예전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 뛰놀던 자리가 어느새 흔적도 없이 변해버린 걸 보신 적이요. 다 사라진 것은 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저를 씻겨주시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도 없고 평상도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비전실력에게 탈의의 뒤전대 쉬면다여라도 없습니다. 여름이면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편리하기는 합니다. 제가 하러 밤에다 뒤떠 주지세던 베시샤인티가 이티도나 샤민다야오로. 그런데 가끔 매미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등이 서늘해집니다. 찬물 한 바가지가 등을 타고 흐르던 그 느낌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손자가 놀러 오면 저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어릴 때는 말이야 마당에서 물을 끼얹으며 씻었단다. 손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생전했지. 그러면 지금 니키 사람네요. 대단하다. 차갑지 않았어요. 차가웠지. 그런데 그게 참 시원했단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봅니다. 세면대 물로는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평상도 없고 우물도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손자의 등을 쓸어줍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손길을 흉내내어 봅니다. 물은 없어도 손길만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가고 계절은 다시 옵니다. 평상도 사라지고 우물도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던 찬물 한 바가지에 서늘함이 있습니다. 그 서늘함은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그 물줄기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여름에는 어떤 손길이 남아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